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속일 테면 속여봐의 세 번째 이야기 착한 거짓말 그리고 해도 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착한 거짓말과 해도 되는 거짓말이라니 기분이 좀 묘하죠? 거짓말이라고 왠지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을 것 같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을 한번 확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벌써 흥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소개된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볼까 해요. 먼저 미국의 유명 소설 작가 오 헨리가 1905년에 쓴 단편소설 마지막 입술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라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속일 테면 속여봐에 실린 만화를 통해 처음 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잠깐 그 줄거리를 알아볼까요? 미국 뉴욕에 자리한 그리니치에는 가난한 예술가와 학생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곳에 위치한 아파트에는 무명의 여류 작가인 존 씨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가난한 화가인지라 생활이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존 씨는 그림 그리는 일을 너무 좋아했기에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던 존 씨는 안타깝게도 심한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녀의 마음도 몸만큼이나 점점 약해져갔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존 씨는 친한 친구 수의 격려에도 아랑곳 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재기 덩굴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존 씨의 친구였던 수는 길에서 화가인 버먼 아저씨를 만나죠. 버먼 아저씨는 술주정뱅이이자 실패한 예술가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늘 걸작을 그릴 것이라고 허풍을 떠는 분이었어요. 평소 존 씨와는 친하게 지냈기에 존 씨의 친구 수는 버먼 아저씨에게 존 씨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죠. 이야기를 들은 버먼 아저씨는 존 씨가 걱정되어 병문안으로 오게 되었어요. 존 씨는 담쟁이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버먼 아저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며 기운을 내라고 다독였죠.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쇠약해져 가던 어느 날 밤 세찬 비바람이 불어닥치자 존 씨는 틀림없이 비바람에 담쟁이 잎이 모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다음날 아침 창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담쟁이 잎 하나가 여전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존 씨는 그 모진 바람을 이겨낸 담쟁이 잎을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 건강도 좋아져 다시 건강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비바람에 담쟁이 잎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담쟁이 잎 하나만 견딜 수 있었냐고요? 이미 여러분 모두 책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담쟁이 잎은 실제 담쟁이 잎이 아니라 버먼 아저씨가 비바람 속에서 정성스럽게 그려넣은 담쟁이 잎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버먼 아저씨는 담쟁이 잎을 그린 후 슬프게도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너무 슬프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버먼 아저씨는 존 씨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정말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걸작을 남긴 것이죠. 존 씨를 속인 버먼 아저씨의 담쟁이 잎.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속임수가 과연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미제라블보다는 장발장으로 더 알려진 이야기죠. 장발장은 레미제라블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긴 소설 이야기를 다 할 순 없으니까 책에 언급된 부분이 이해되는 선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든 옥살이를 이기지 못해 4번의 탈옥을 시도하게 되었고 번번이 붙잡혀 결국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난 후에야 풀려났죠.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젊은 청년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 사회에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채 출소를 하게 되었고 사회 역시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그랬던 그가 한순간 마음을 고쳐먹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미리엘 신부님 덕분이었죠. 갈 곳이 없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는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어요. 성당의 인부들도 장발장을 곱게 보진 않았는데 말이죠.
장발장은 성당 안에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순간 욕심이 생겨 훔쳐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장발장은 경찰에 의해 잡히고 말았죠. 꼼짝없이 다시 감옥에 가게 생긴 것이었어요. 경찰은 장발장을 끌고 미리엘 신부 앞으로 끌고 왔어요. 장발장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신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죠. 어쩜 좋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신부는 온화한 얼굴로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가져가시라고 드린 물건 가운데 은그릇만 가져가셨기에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부님이 계시다니. 소설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멋지지 않나요? 경찰은 장발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장발장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이후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책을 읽길 바래요. 미리엘 신부님은 분명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미리엘 신부님의 거짓말은 나쁜 일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착한 거짓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설령 맛이 생각보다 별로라도 정말 맛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하죠. 참장인 착한 거짓말, 그리고 해도 되는 거짓말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나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한 나쁜 거짓말이 아닌 착한 거짓말, 그리고 해도 되는 거짓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교과과정은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과 관련이 깊습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초등 3학년 국어 과목,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단원과 초등 4학년 사회 과목,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중등 과정에서는 중등 1학년 국어 과목, 이야기 소설 단원과 중등 사회 과목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와 연계가 됩니다. 책의 본문을 잠시 언급하면 가짜약으로 신통한 치료 효과를 보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1년 중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이 되어버린 만우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우리만의 만우절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상 황당무계한 만우절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만우절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미 잘 읽어봤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과학적 원리나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실 몇 해 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요. 2017년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치킨집에서 일을 하던 한 아르바이트 직원 A씨는 한 통의 주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언어장애가 있던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허니콤보 상품을 주문하려고 했으나 말을 더듬거렸고 A씨는 알아듣지 못했죠. A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객님, 죄송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은 잠시만요 하더니 초등학생으로 느껴지는 아들을 바꿔주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조금 아파서요 라며 아저씨 치킨 맛있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A씨는 아이가 이야기한 주소를 확인하고 이들이 반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A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들에게 치킨 한 마리를 사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울컥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A씨는 이 엄마와 아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돈으로 치킨을 사서 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이들을 도왔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을 상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했죠.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7번째 손님 무료 이벤트라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A씨는 이렇게 이들 모자에게 맛있는 치킨을 선물했어요. 치킨을 받아들고는 두 모자는 너무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본 A씨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게에 도착한 뒤 한 20분 후에 다시 치킨을 주문했던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불편한 발음으로 우시면서 정말 공짜죠? 정말 먹어도 되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배달원 A씨는
밝은 목소리로 다시 네 어머님, 7번째 손님이라 당연히 무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더 크게 우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A씨는 그 어머님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라 한참 눈물이 났다고 해요. A씨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키우셨을 거라는 것을 새삼 느낀 것이죠. 어떤가요? 가슴이 막 먹먹하지 않으세요? 그의 착한 마음씨가 전해지지 않았나요? 그의 7번째 손님 무료 이벤트는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고단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두 모자의 손에 쥐어진 따뜻한 치킨 조각은 정말 커다란 위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정말 당시 이 일이 알려진 이후 그분은 해당 치킨 업체에서 경력금도 받고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선한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꼭 보답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은 널리 알려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할까요? 거짓말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행복을 느끼게도 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